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해서 참 걱정이 많은데요. 오늘 체인텍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하면은 트레비 분수나 혹은 다른 콜로세움이나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어떤 나라인가요? 예, 이탈리아 지금 세계적인 나라죠. G7 주요 7개국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고요. 전 세계 GDP를 따지면은 8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할 뿐 아니라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선진국이죠. 지금 전 세계 이제 음식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음악, 미술, 뭐 역사 모든 것에서 관광, 이탈리아 하면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불행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네이버 보니까 키워드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떤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18만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났는데요. 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27,980명의 확진자가 났고요. 지금 시간 새벽인데 또 아침 되면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도 2, 3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탈리아가 유럽의 중심에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지금 방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방심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의료 체제에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굉장히 이제 의료에서도 선진국이죠. 사실 보건학에서 얘기하는 선진국적인 요소가 골고루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사실상 이제 무상 의료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7%가 공공의료고,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우리 부담이 많다. 이탈리아는 이제 22%만 본인 부담입니다. 전체 통계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거든요. 공공의료고 무상의료인데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쭤보고 싶은데 공공의료고 무상의료인데 왜 힘든 건지. 공공의료, 무상의료라는 얘기는 네. 지금 세금을 받아서 네. 그 세금으로 의료비를 충당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정부가 재정을 많이 부담할 수가 없으면은 여력이 떨어지면은 당장 이제 병원 운영비라든지 재료, 뭐 시설 장비 그리고 이제 의료진 급여부터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탈리아는 지금 어,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방만한 재정을 쓰는 바람에 나라 빚이 많아서 EU 차원에서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뭐 매년 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를 많이 깎아서 공공병원이 500개 이상 지난 5년 동안에 문을 닫았고 의사 급여도 많이 줄고 해서 최고로 이제 의사 한 5만 명이 모자라고 5만 5천 명 간호사 5만 명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제 보도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월급을 많이 주는 외국으로 나르는 거죠, 의사들이. 그런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요. 보니까 봉쇄 정책도 지금 이탈리아에서 펴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좀 여러모로 힘드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3월 10일부터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집에 있어라. 뭐 개를 데리고 산책한다든지 긴급한 이제 음식을 배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에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출근도 이제 병원 근무자들, 경찰, 군인 이런 이제 급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가급적 집에 있으라는 거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게 국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인데 집에 있어라 참 갑갑하겠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관광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사진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 거리에 다 그렇습니다. 비어 있고. 예, 공사 때문에 저도 사진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요. 네.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로마의 그 트레비 분수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스페인 그 계단 콜로세움 그리고 이제 그 바티칸역입니다만은 성 베드로 광장이 텅텅 빈 모습이 보였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광장 앞에서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경찰만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관광업이 큰 타격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그 인기가 많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 600만 명이 왔는데요. 2018년 500만 명이니까 20% 이상 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중국인이 많이 찾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완전히 발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된 거죠. 아까 중국 관광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된 계기로 이제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중국과 1대1로 협력 MOU를 체결한 나라입니다. 지난해 3월에 체결했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서로 투자 협력 관계가 밀접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40만 전후의 그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이탈리아 최고의 경제 도시인 밀라노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거기서 무역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프라토라는 이제 그 도시가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섬유하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거를 중국인들이 와서 만듭니다. 중국인이 투자한 기업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만들어서 서양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이제 달아서 이제 그 납품을 하는 그런 산업인데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재 그리고 그 이번 사태 때 이탈리아에서 1월 31일 처음으로 확진된 사람이 부부인데요. 중국에서 관광 온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맞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측은 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짐작하거나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과학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명확한 판단은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팀에 있을 때 이스라엘 관련된 취재를 했었습니다. 당시 동양인들이 이제 거리를 다니면 이제 코로나라고 외치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동양인 혐오에 대한 어떤 논란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유럽 전역에서 났고요. 심지어 유럽에 있는 이주민들도 네. 그 동양 사람이 지나가면은 비하하는 용어로 이제 칭총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 말하는 걸 흉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코로나 하면서 이제 달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이렇게 뭐 그 쨘다든지 하면서 하는 모습이 그 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럽이 워낙 크고 유럽인들끼리 서로 이제 전파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환난을 당하면은 차별과 혐오가 커질 염려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유럽 연합 차원 그리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권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제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게 된 배경들 그리고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앞으로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